안녕하세요. 우리모드 10대 보는 라디오 1년 장소의 우사기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짠! V점프 2020년 2월호입니다. 카카로트라는 게임이 발매될 것이라 그런 건지 앞면이랑 뒷면이 카카로트 뿐이네요. 이번 호 V점프에 연재된 드래곤볼 슈퍼 55화 메르스의 정체를 보면서 느꼈지만요. 모로편은요, 프리저 편에서 등장했던 크랜베리라든지 나메크 성인부터 야드레트 성, 과거의 개왕신 이야기, 드래곤볼 원작에서도 있었던 구멍을 채워주고 설정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가신 극장판에서 비르스와 우이스가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너무 억지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르스나 우이스가 드래곤볼 캐릭터답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나 모로편이 등장을 하고 이제는 드래곤볼 슈퍼가 어느 정도 드래곤볼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 정리하기 전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요. 드래곤볼 원작은 물론 드래곤볼 슈퍼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5화까지의 모든 스포일러가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스포일러도 원치 않으신다면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5화까지 보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내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메르스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초 등장 시에는 무슨 은하 페트롤 따위가 손오공의 슈퍼사이어인 3보다 강하고 또 빠르고 이건 완전한 벨붕이다 라면서 말도 많았지만 메르스가 벨붕이라고 예전에 생각하셨던 분은 특히 주의해서 들으세요. 메르스의 정체는 천사 견습생입니다. 55화의 첫 부분은 대신간과 우이스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대신간이 메르스를 제7 우주에서 세계를 배우고 넓은 시야를 가지라며 파견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대신간은 메르스가 은하페트롤에 입단한 사실까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천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은하페트롤에 메르스가 입단을 해서 정의의 편에서 중립에서 잘 안 보였던 선한 부분을 볼 수 있기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기에 놔두었지만 역시 메르스가 너무 선에 치우치게 되어버렸다고 생각해 더 이상은 규정을 어기게 둘 수 없다고 딱 생각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이스가 무슨 생각인지 대신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메르스의 처우를 자신이 맡아도 되냐고 말이죠. 우이스가 이야기를 하길 메르스가 천사의 힘을 사용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상에서도요, 인간들의 무기를 사용했으며 지금 손오공과 하고 있는 것도 싸움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게다가 하계의 인간들과의 훈련이라면 우이스 자신도 했다고 대신간에게 털어놓습니다. 대신간은 지구의 음식 때문이죠 하며 우이스는 들켰다고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둘은 웃어넘겨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간은 아무리 문제아라고 해도 천사를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메르스를 잘 감시해주길 바랍니다 라며 우이스에게 메르스의 관리를 맡깁니다. 대신간이 메르스를 문제아라고 칭했습니다. 이 문제아라는 게 천사이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문제아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태생 자체가 원래 문제아이기 때문에 문제아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메르스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사 견습생이라고 해도 태생 자체는 천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야드레트 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베지터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 영상에서 댓글에도 적어주셨는데 역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베지터는 초단기간 동안 이미 손오공의 스피릿 컨트롤을 능가했다고 손오공의 스승인 피바라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됩니다. 스피릿 컨트롤의 무한한 가능성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손오공은 정말 스피릿 컨트롤의 일부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스피릿 수행으로 엉망이 된 베지타를요, 피바라가 손가락으로요 탁 하자 바로 몸이 회복이 됩니다. 베지터가 자신도 이 회복 능력을 사용하고 싶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이 회복이라는 것도 스피릿 기술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기초의 기초, 순간이동부터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 만화죠. 야드레트 성에
사악한 기를 가진 악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로 부하 중 한 명이고 베지터는 그를 해치우려 가려고 하지만 피바라가 베지타에게 주의를 줘요. 베지타, 너는 스피릿 컨트롤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힘 컨트롤을 잘 해라 라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베지터는 모로의 부하를 살짝 공격하려고 했지만 별이 파괴될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엄청난 힘에 베지터 자신이 놀라고 있을 그 찰나에 피바라가 순간이동으로 베지터에게 오고 베지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의 본래의 힘이다. 아직도 어벙벙한 베지터는 그러면 나는 예전에 나보다 강해졌다는 이야기냐 라고 되묻자 피바라의 멋진 한마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 맞아, 예전과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약간 얼티밋 오반과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얼티밋 오반처럼 베지터도 자신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힘들을 모두 꺼낸 거예요. 방금 전 베지터가 해치우려고 했던 모로의 부하, 이름이 유즌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도 상당히 강했어요. 자본과 비슷한 변신도 하고요. 실제로 이 유즌이란 녀석도 모습이 자본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베지터에게는 물론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고 베지터는 이 유즌이란 녀석을 은하페트롤로 보내려고 했지만 이때 유즌이 베지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로가 향하고 있는 곳은 야드레트 성이 아니라 지구라고 말이죠. 어찌되었던 베지터는요, 야드레트 성에서 지구의 기를 느끼며 아직까지는 지구가 무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스피릿 수행의 성과입니다. 스피릿에 익숙해지면 아주 먼 곳의 기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베지터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피바라에게 순간이동이 아닌 모로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물론 주위에 있던 야드레트 성인들은 반대를 하죠. 순서가 엉망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피바라는 시간이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베지터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며 야드레트 성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정말 베지터의 풀파워가 너무 기대되고요. 또한 피바라가 베지터에게 모로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가르쳐줄까가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결국 베지터는 모로와의 싸움에서 모로가 상대의 기를 흡수하는 능력이 신경이 쓰였고 기의 컨트롤의 달인들, 그러니까 야드레트의 성인들을 생각해낸 거예요. 야드레트 성인들은 모로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피바라는 정말로 어떠한 대항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짧기는 하지만 모로의 이야기입니다. 모로는 사간보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베지터에게 당한 유즌이라는 캐릭터가 죽자 모로는 정말로 베지터의 기가 강해진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모로는 작전을 바꾸게 되죠. 모로 역시 더 많은 행성들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힘을 축적해서 지구로 향하기로 합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베지터나 손오공이 강해지는 것 자체에 모로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의 차이가 조금이라도 좁혀지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던가 또는 자신의 힘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손오공 베지타 너희들이 아무리 강해도 나와는 차원이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메르스와 손오공은 아직도 정신과 시간의 방 속에 있고요. 메르스는 이제 시간이라면서 지구로 출발하자고 손오공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오공은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을 사용해보겠다고 메르스에게 마지막 대련을 제안합니다. 메르스 역시 자신도 전력으로 싸우겠다며 이야기를 하고 기를 모으자 역시나 천사가 아니랄까봐 목 주위에 동그란 링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하지만 곧 이 둘은 정신과 시간의 방 밖으로 순간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이스가 등장을 하게 되죠. 메르스는 우이스를 뭐라고 부를까요? 같은 천사이므로 역시나 형님이라고 합니다. 우이스가 말하길 천사들끼리 숨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과 시간의 방을 사용했던 목적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요. 그중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메르스는 자신이 다른 천사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면서 손오공을 훈련시켜주는 그런 장소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이스는 같은 천사라면 어디에 있던지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메르스가 완전한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천사의 움직임을 감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한 천사가 전력을 다한다는 것은 수련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우이스가 메르스에게 꾸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이스가 손오공이 강해질 수 있도록 메르스와의 수련을 기다려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생각이 더 들었냐면 손오공과 메르스가 전력을 다해서 싸우려고 할 그 찰나에 순간이동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이스가 이 둘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손오공이 묻습니다. 천사가 싸우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이스가 말하길 천사가 싸우게 되면 규정 위반으로 형태도 없이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과 강한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보면요, 데스노트의 사신의 룰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램이었던가요? 데스노트의 인간의 수명을 조작하다가 결국은 사신인 자기가 죽게 되죠. 천사는 분명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도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뜻이 될 것이고 천사들은 함부로 싸울 수 없다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메르스는 천사의 복장으로 바꾸고 우이스와 함께 천계로 떠나게 됩니다. 메르스는 끝까지 손오공이 모로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선해편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떠나게 됩니다. 개그 요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손오공은 지구로 돌아가려고 해도 길을 느낄 수가 없고 우주선도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55화 맨 마지막 컷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55화 맨 마지막 컷의 이 부분입니다. 수업 종료. 이제 남은 것은 싸우는 것뿐. 손오공은 아마도 무의식의 극기의 힘을 손에 넣었겠죠? 하지만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5화는 끝이 나고 맙니다. 진짜 모로편은 엄청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베지터가 손에 넣은 그 엄청난 힘은 어느 정도이고 베지터가 피바라에게 배울 모로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 기술은 어떤 것이 될 것이며 손오공은 단순히 무의식의 극기의 힘을 손에 넣은 것인가, 아니면 그 무의식의 극기의 힘을 초월해서 이번에 새로운 변신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것인가. 우리는 메르스를 또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재밌더라고요. 메르스의 복장과 우이스의 복장을 비교해보면 다이아몬드 같은 패턴이 우이스에겐 있는데 메르스에게는 없었어요. 이것이 군대와 같이 천사의 계급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메르스가 문제아라고 대신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한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지구의 피콜로, 소노반, 크리린 등등 수련을 하면서 모로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손오공과 베지터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너무 많은 정보가 이번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5화에 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1시간 전에 막 구입을 해서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세 번 읽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다시 추가로 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사랑하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런 장소 추천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